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라는 거는 결국엔 정통성이 강조되는 컬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쉽사리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축구를 야 우리 네 쿼터로 쪼개자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축구 팬들이 그러니까 올드 팬들은 네네. 야 그게 씨발 축구야?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고카와이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이톡으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부고카와이 호스트를 맡고 있는 차붐이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나간 게 어떤 회차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맥주박람회를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네.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당연하지만 옆에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수다쟁이 AKA 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사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저희 이제 주류박람회 시즌이 다시 돌아왔어요.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좀 돌아왔는데 맥주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시작하고 나서는 안 갔었는데 제가 그렇게 맥주를 좋아하는데 마침내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주 교수님은 사실 맥주를 그렇게 선호하시는 편은 아니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그쵸. 저는 사실은 한국 맥주들만 주로 마셨기 때문에 네네. 맥주가 사실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주류박람회, 맥주박람회를 가서는 정말로 그 차붐도 기억할 테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다양한 각종 맥주들을 다 먹어봤잖아요. 정말 많이 먹었고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고집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네, 그렇죠.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다 다음 부스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저는 한 부스에 남아서 계속 이것도 드시는... 먹어봐야겠는데요. 저것도 네. 먹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다음 부스로 넘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오질 않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하고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전 또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왜 그걸 좋아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게 저희 채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맥주 찾아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러실 것 같았고 결과적으로 저희 구매도 꽤 많이 해서 왔죠. 아무것도 사지 말자고 해놓고. 네, 뭐 각오하고 간 거 치고는 많이 샀죠. 와이프한테 혼날 뻔했는데 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얻어온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이제 네. 들어가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주가 너무 무거웠으니까 네. 저 맥주를 구매를 많이 했는데 그냥 아무데나 옷방에 뒀는데 다음날 아내가 와서 바로 받더라고요. 아니 뭐 맥주박람회 촬영 갔다 왔다면서 맥주를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다 협찬받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맥주박람회 다녀온 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네. 요 구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박람회를 갔다 왔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네.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과 관련된 박람회와 저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문화가 많이 펼쳐진다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첫 번째 사랑에 빠진 것 저한테는 그게 맥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첫사랑이 이제 빠지게 되신 거잖아요. 네. 맥주와에. 네. 근데 오늘 다룰 주제가 저한테는 모든 문화 제가 살면서 사랑했던 것들 중에 가장 처음 사랑한 것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거나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 사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느 곳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잘 없어요. 왜냐면 그 첫사랑과 멀어지게 된 계기도 그렇고 네. 되게 이 모든 게 개인적이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돌고 돌아 제가 이 주제를 축구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 네. 주제를 네. 한 번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라고 네. 이제 저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손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약간 첫사랑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분, 저희가 사랑하는 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을 모셔야 되는 순간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근데 네. 수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 축구를 정말 흔하지 않지만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흥미가 좀 없으신 편 중인 아니 한 그러니까 분이시잖아요. 경기 보는 거 재밌고 네. 흥미롭고 뭐 사실 프로리그나 네. 뭐 유럽 리그나 네. 아니면 국가대표 경기들도 뭐 A 매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보면 재밌어요. 보시긴 하시잖아요. 안 보시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은. 하지만 시간 맞춰 노력해서 보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가 대체적으로 그런데 네. 되게 재밌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사실 전혀 재미가 없는 경기들도 있거든요. 있죠.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인생에서 뽑기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경기를 맘먹고 보면 그 경기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또 아시잖아요. 제 성격에 저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끝까지 보고 나서도 와 진짜 재미없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왜 봤지? 그러니까 오히려 축구에 대한 흥미를 깊이 갖고 가기엔 매번 뭔가 장벽에 부딪히셨군요.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늘 방송이 수다 교수님께서 조금은 축구랑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네. 요것도 저희가 또 갖고 있는 미션이네요. 기대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다뤄주실 더 소중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축구를 단순히 하는 것이나 보는 것을 넘어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계신 분이죠. 오늘 모신 게스트는 그래서 그게 뭔데 싶더가 더 투탑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리브님, 웅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북오카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쨌든 구독자님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고 하는 걸까요? 이쪽 카메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풋볼 크리에이터 더 투탑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선수 출신이 하고 있는 채널이어서 네. 사실은 더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살짝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대단한 커리어는 아닌데요. 제가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11년? 네. 11년 전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네. 청춘FC라는 네, 청춘FC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뵀었죠.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KBX 특채다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게 제 커리어 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커리어 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수 경력은 이제 26살 때까지 예, K3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고 그 정도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해오셨죠. 네네. 사실은 이제 선수로 활약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축구와 관련된 채널을 시작을 하시게 되신 네. 건데 요건 혹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걸까요? 뭐 특별한 계기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제가 평생을 이제 축구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2002 월드컵이었고, 네, 그걸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정환 감독님, 저한테는 이제 감독님이 계셨지만, 감독님이시죠. 네,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정환 선수 네. 보고 제가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한 몇 년 동안인지 정확하게 얘기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어쨌든 10년 이상을 그것만 네. 했죠. 제가 26살에 은퇴를 했으니까. 축구를 지속적으로. 네, 12살에 시작을 해서 네. 은퇴를 한 게 26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제가 초라한 거예요. 평생을 한 거를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네. 근데 저는 이제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축구 말고는 좋아하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가 축구를 그만둔. 왜냐면 제가 뭐 엄청난 훌륭한 선수가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엄청난 성공한 선수가 아니라 그냥 K3 리그에서 이름 모르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뭐 청춘FC라는 걸 하긴 네네. 했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꿈의 근처에 못 가고 그만두게 된 거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평생을 한 거 그 다음에 난 이거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게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축구를 할 때만 해도 그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네네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좀 생각을 바꿔볼까라는 그 딱 계기가 된 게 꼭 선수나 지도자로만 성공해야지 축구로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쳐 먹으니까 좀 길이 여러 가지가 보이면서 축구를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축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즐거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히스토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모셔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현대 축구와 요새 또 사랑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월드컵 관련된 거나 네. 또 이제 대표팀 이슈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한 잔 그래도 좀 저희가 소개를 하고 가야겠죠. 이번 주제랑 잘 어울리는 술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술도 되게 재밌는 게 깔끔하게 딱 정리된 스타일이라기보단 짠맛, 스파이스, 스모키함이 계속 부딪히는 술입니다. 오늘 얘기처럼 월드컵에서 각 나라 스타일이 부딪히는 느낌이랑 조금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잔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짠 정도만 같이 하고 저희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술은 탈리스커 10입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탈리스커가 제가 위스키랑 사랑에 빠지게 된 또 계기가 된 술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얘기네요. 그렇네요. 네. 뭐 알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럼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현대에 와서 축구 문화, 축구를 선수로서 하는 거에 대한 문화나 네. 혹은 프로축구 선수들의 문화, 축구를 바라보는 팬덤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조금씩 뭐 비교를 한다던가 네.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바뀌었다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얘기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주제인 것 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준비해 주신 게 네. 저희 주피디님께서 전술대 감성, 네. 전술대 감성. 요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주신 걸까요? 그러니까 전술 축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이 끌리는 팀이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파트는. 그러니까 이 팀이 잘하니까 괜찮은 팀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혹은 내가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끌려서 가는. 요렇게 엮어가도 괜찮겠네요. 오늘 또 제가 오신다라고 해서 제가 안산 그리너스에 요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안산 그리너스라는 팀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한 번도 2부 리그 위로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인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안 궁금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에 그 와스타디움이라는 구장이 가장 최근에 생긴 축구 구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되게 재미난 거는 굳이 그 축구장을 지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월드컵도 끝났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걸 한지도 모르겠고 저희 안산 내부적으로는 프로야구 그때 이제 구단 추가하는 거가 있을 때 야구장을 짓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발벗고 아닙니다 저희는 축구입니다. 안산이 왜 축구인지는 모르고 축구단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프로축구에 바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2부 리그 당시에 1등이었던 할렐루야를 사옵니다. 그 할렐루야를 사와서 안산 할렐루야가 됐고요. 기가 막히게 구매해 와서 이제 저희 이제 2부 리그 1등 팀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위로 승격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력과 성적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단 한 번도 승격을 하지 못하며 2부 리그 붙박이로 남아 있는 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일이 있음으로 인해 이제 할렐루야라는 이름을 띠고 그리너스라는 이제 푸르르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안산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다문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을 좀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데리고 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행정적인 문제와 안 좋은 사건들이 겹치면서 네 이제 안산시에서도 많이 손절이 되고 있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가끔 그래도 한 1년에 2-3경기는 보러 갑니다. 직관 가세요? 직관 갑니다. 근데 선수들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보러 가는 거죠, 그냥. 동네에 있으니까. 동네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김영남 선수인데 실제로 이번 시즌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저번 시즌에 가서 보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 선수가 오늘 마음에 들었네 해서 구매한 정도기 때문에 올 시즌에 안 계실 수도 있다. 올 시즌에 안 계실 수도 있다, 심지어. 오면서 확인도 못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유니폼이 아닙니다. 저번 시즌 유니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되게 제가 안산 그리너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부 리그가 일단 요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요 문화가 바뀌었다,
이런 거에 있어서 한국 프로축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구단들이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구단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1부 리그 구단들 중에 이름 모르실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 나이 때만 되더라도 저희 구독자층들이 어쨌든 뭐 20대 후반, 30대, 40대까지도 가실 텐데 네. 모르실 구단들도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본인들이 아실 만한 유명 구단들 중에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팀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 삼성. 수원 삼성이 있죠. 네. 수원 삼성이 제가 처음 가본 직관 아 그래서요. 네 구단이에요. 아이파크도 지금 2부 리그. 네, 부산 아이파크도 부산 2부. 아이파크도 2부 리그죠. 네. 전남 드래곤즈도 2부죠. 2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강호들이 다 2부에 있어요. 네, 원년 멤버 그 네. 팀들 중에 많이 밑에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잘하니까 좋아해야 돼라는 팀도 있고 참 요 이야기를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을까 싶은데 네. 여기서부터 풀면 어떨까 싶어요. 전술이란 얘기가 나왔으니 네. 이렇게 한번 풀어나가 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좋아했었던 축구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뭐 수비형 축구라든가 카테나치오. 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에 대한 구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리그를 얘기할 때도 영국 축구는 이런 느낌의 축구지, 네. 이탈리아 축구는 이런 축구지, 분데스리가 이렇지가 나눠져 있었다면 그렇죠. 사실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이런 게 좀 심해진 걸 많이 느껴요. 요즘에. 어느 시점부터라고 보세요? 아, 이게 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네. 리스펙은 하지만 좋아하지 않거든요. FC 바르셀로나. 네. 네.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님을 네. 정말 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분이 축구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오. 네. 왜냐하면 네네. 전술적으로는 훌륭한 감독님이지만 네. 그분이 만들어낸 축구의 그 트렌드, 네. 볼을 점유하고 확률을 높이는 것. 그쵸. 그게 트렌드가 되면서 전 축구가 재미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기기 위한 축구를 하는 네, 게 뭐라고 할까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도 네, 있지만 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야구랑 그냥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야구는 통계 예측이 가능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기록의 스포츠니까. 기록으로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스포츠. 네. 근데 축구는 재밌었던 이유가 예측 불가한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변수가 많은 스포츠였으니까. 네. 근데 이 볼을 점유하고 그리고 GX 값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뭔가 수치적으로 축구를 계속 해석하면서부터 네. 저는 축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모든 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재밌는 것보다는 승률을 높이는 그렇죠. 쪽으로. 그러다 보니 색깔이 사라지고 모두가 전술 전략을 네. 승리의 포커싱을 네. 이제 할 수밖에 원래도 승리의 포커싱은 되었지만 그렇죠. 명확한 답이 이제 거의 나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제가 축구를 좋아할 때 뭐 1990년도 뭐 2000년도 저는 그때가 축구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기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진보를 위한 뭔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때 축구를 접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채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저기를 가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네.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 네. 보니까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 되게 다양하고 재미를 느낄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쵸. 이제는 찾은 거예요.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게 보면은 그렇네요. 딱 진짜 전술대 감성인 거예요. 이제 네. 감성 영역이 거의 빠지고 그 이 밑에 문화대 시스템 말씀 주신 게 있는데 이거랑도 어느 정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 우린 이런 스타일을 진행해 보다도 시스템적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네. 모두가 비슷비슷한 무언가 맞아요.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할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이게 이 아까 야구 또 말씀 네. 주셨는데 사실 사이버매트릭스라고 하나요? 그 머니볼? 그러니까 이제 요 이론이 들어오면서 야구도 덜 재밌어졌다는 얘기가 사실 나오긴 그래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속 위주의 네, 사실은 문화로 가고 있어서 네. 예전과는 많은 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른바 이종격 투기도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네.
그라운드 위주의 네, 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기기 위한 경기만 하면서 이게 정말 재밌냐 네. 그래서 이거에 변수를 주기 위해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네. 좀 더 화려한 경기하게 네, 만들고 네, 네. 유도하잖아요. 네. GMF 타이틀 같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축구 같은 경우도 계속 좀 화끈하게 하는 팀들이 사랑받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걸 이제 과거의 향수에서 오히려 찾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과거의 지금은 향수에서, 네.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네. 되게 많이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단적인 예가 인버티드 윙어라고 하는 그 정발이 아닌 짝발 윙어들을 쓰는 게 트렌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너무 이제 강하게 트렌드로 오다가 보니까 네. 뭐 축구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그 안에서도 밈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윙어 하면은 1대1 돌파 과감하게 하고 그렇죠. 뺏기더라도 뭔가 막 아쉬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네.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네. 요즘 윙어 하면은 뒤로 접어서 사이드 백한테 리턴. 그렇죠. 뒤로 접어서 그 모습이 익숙하죠. 지금 리턴. 저희에게. 뒤로 접어서 리턴. 그냥 요런 게 단적인 네, 드러나는 예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팬들이 바라보기에 뭔가 화려함이나 옛날에는 뭐 호나우 지뉴나 뭐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나 막 이런 뭐 피구나 뭐 이런 걸 딱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없는 거죠. 그런.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을 뺏길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죠.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공격적이면 덜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뭔가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선수의 개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뭔가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플레이어들이 사실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개성도 많이 그러니까 색깔이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지단은 어때? 뭐 예를 들면 호나우두는 어때? 그렇죠. 선수 플레이도 네네네. 네, 그런 뭔가 우리가 탁 들었을 때 델피에로는 어떻지? 막 맞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델피에로 진짜 좋았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뭔가 같은 자리에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도 스타일이 비슷한 다 느낌이에요.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독들은 확률을 추구해야 되니까 통제 안에서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역할을 있는 해주기를 더 바라기 때문에 옛날처럼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는 선수에게 의존되는 뭔가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상 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이 환호할 만한 네. 포인트들이 많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러면 그게 이제 승률 위주의 그럼 네. 이른바 조금 모든 데가 전술이 겹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스타일들이 국가대항전 국가대표에서 더 강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른바 프로축구에서 구단에서 더 강한 것 같으세요? 그나마 구단들은 좀 더 색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대표 감독님들이야 말로 이제 이른바 좀 더 길게 네. 잡고 있었고 경쟁이 조금 경쟁은 똑같이 심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직 국가대항전에서는 조금 그래도 뭔가 향수를 찾기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리그는 네. 사실상 오랜 기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한 팀을 1년 진짜 작게는 많게는 뭐 10년 동안 뭐 지도하는 감독님들도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 1년에 38경기 이상 있고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더 확률을 따지고 승패 뭐 이런 걸 그렇겠네요. 따질 수밖에 없지만 네. 토너먼트는 사실상 뭐 떨어지면 끝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승부차기라는 것도 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잠궈 놓을 수도 있고 뭐 잠근 걸 가지고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은 그래도 전술적인 다양성이 국가 대항전에서는 좀 더 많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요 이야기 듣다가 네. 생각이 든 게 근데 그럼 홍명보 감독님은 뭐에 대해 향수로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쨌든 간에 네.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네, 뭐 그것도 근데 저는 뭐 감독님 머릿속엔 이유가 있다고 있겠죠. 있으시겠죠. 저희가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저도 그렇죠. 이해가 가진 않아요. 저도 축구인으로서 뭐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뭐 전술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저도 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뭐 어쨌든 감독이라면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전 이유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지 않을까? 이유를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찾을 것뿐이지 네네네. 못 찾는 것뿐이지 감독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다. 네. 어딘가에 역사의 어딘가에 네. 있는 향수가 분명히 와 있는 구간이 있겠죠. 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네. 제가 또 지금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든 게 네. 어쨌든 이기기 위한 축구를 하게 된 게 모든 거의 시작인 거잖아요. 이 그쵸? 모든 게. 그럼 이게 사실 기업화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게 필요 이상의 산업화가 된데 예를 들어 EPL 구단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이제 뉴캐슬을 좀 응원하면서 보고 네네. 있기는 해요. 최근에. 네. 근데 이제 뉴캐슬을 응원하게 된 계기도 큰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사실은 커지니까 지금쯤 좋아하면 터져 올라가는 원래 좋아했던 팀도 아니에요. 사실 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축구 관련된 거 이제 몇 번 보입이 나오고 해서 이제 다룰 때도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 프리미어 리그 안에 팀들 중에는 가장 오래 응원한 팀을 따지자면 저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스날이에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아스날 군호들이 네. 너무 한국 안에서도 약간 뭐 토트넘 때문에 박해받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 되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스날을 좋아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세서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시험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팀을 오히려 찾아서 저는 이제 간 케이스인 건데 이제 제 이야기처럼 아스날 같은 팀, 그러니까 큰 구단이 뭐 네. 대표적으로 맨시티 같은 팀이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도 있지만 네. 큰 기업이 붙으면 갑자기 폭발하고 네. 근데 기업화가 되게 되면 어쨌든 승률을 따지고 위로 올라가고 업적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팀들이야말로 이겨야 되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한 감독을 데리고 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네. 니들이 못 이기면 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업화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큰 금액, 돈 위주로 움직이게 되니 네. 문화가 특히나 프리미어리그는 문화가 또 오래됐으니까 빠지고 그리고 이 팀들이 이겨야 또 이제 바깥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피터 반즈 그분도 이제 나오셔서 프리미어리그 문화 많이 말씀해 주잖아요. 또 영국 분이시니까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던 팀들을 쭉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새로 들어온 팬덤들 그래서 토트넘 늘 놀릴 때도 네. 사실 토트넘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다 나중에 외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지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늘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이겨야 되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로 렉섬 네, 렉섬. 같은 경우가 네. 지금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고 그게 어마무시한 돈과 홍보 효과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이언 레이놀즈가 지금 붙었죠. 하니까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팀이 이기지 못했고 성과가 없었으면 다큐멘터리도 접었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더욱더 이기는 축구 위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렉섬만 보더라도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청춘FC를 네. 하셨으니까 네. 청춘FC라는 다큐죠. 예능이지만 그쵸? 다룰 때만 하더라도 선수 한 명 한 명의 원래 이제 예능적으로 가져가는 포맷으로 스토리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축구적인 캐릭터를 다루게 됐어요. 선수로서의 맞아요. 캐릭터. 맞아요. 그리고 어떠한 전술을 이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걸 갖고 오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렉섬은 모두 생략합니다. 그런 과정도 거의 생략돼요. 선수는 그냥 성과를 위한 심지어 감독의 전술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야기 안에서 많이 안 나와요. 이기기 위한 무언가인 거니까 물론 렉섬 자체가 구단주가 주인공이기 때문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거 안에 성과 빼고 다 빠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이제 예전에 그런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 이런 구단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런 걸 진행돼야 돼. 그러니까 렉섬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도 얘기를 나눌 때도 원래는 렉섬은 이런 전술을 쓰지 이런 걸 가져가지 근데 거기도 반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큰 돈이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 다만 어쨌든 간에 구단이 커지고 내가 좋아하는 구단이 이기면 좋은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이기는 형태의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화되고 근데 어쩔 이게-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뭐 이 시장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자본이 투입이 되려고 하면은 사실 홍보 효과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 홍보 효과라는 거는 결국엔 어떻게 보면 성적이랑 뗄래야 뗄 수가 뗄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연쇄 작용을 끊어내는 거는 정말로 이제
어렵다. 그리고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축구를 뭔가 더 그리워한다. 네,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가 상업화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서 네. 저는 이 축구 선수들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럽 축구계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유럽 축구라고 하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뭐 4대 리그다, 뭐 있었죠. 5대 리그다, 네. 막 이런 식의 그래도 밸런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뭐 이태리에서는 밀란이랑 유벤투스가 있었고, 네네네. 뭐 분데스리가에서는 뭐 도르문이나 뭐 미넨이나 미넨이나, 네. 네, 이런 강호들이 있었고, 뭐야 라리가에서도 바르셀로나, 그렇죠. 뭐 레알. 지금도 물론 그들이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경쟁력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까지 됐나 싶을 정도로 네. 오로지 프리미어리그 정도가 그게 되고 규모가. 중계권에서부터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 시스템 자체가 네. 프리미어리그는 균등 분배라는 거를 하면서 네. 골고루 강해지게끔 만들었어요, 팀들을. 아. 어마무시한 중계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어마무시한 이제 중계권료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 중계권을 20개 팀이 골고루 나눠 갖는 시스템이거든요. 균등 분배.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들, 하위권 팀들이 네.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아. 근데 라리가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균등 분배 시스템이 아니라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에, 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의 뭔가 중계권을 그들이 가져가요. 독점하는구나. 아. 근데 이게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쵸. 그 경기만 비싸지는 거니까. 네, 예. 그러면은 구단 자체 내에서도 네.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예. 갭차가 힘들 점점 수밖에 없죠. 벌어지는 거죠. 네, 인기팀은 계속 인기 있고 계속 비싼 돈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리그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 한 팀이 독식하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것도 결국엔 자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은 프리미어리그, 여기 라리가의 상위권 팀들에서 잘하는 선수들, 분데스리가, 뭐 리그왕, 세리아에서 잘하는 상위권 선수들이 네. 네.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들로 이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프리미어리그만 사람들이 스타 선수들이 몰리니까 또 더 보게 되고. 나머지 리그는 또 경쟁력이 없어지고. 아, 그렇네요. 세계 리그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또 네. 생겨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게 근데 참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부정할 수는 또 없는 거고 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네. 그걸 아예 거슬릴 수만도 없으니 그렇네.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축구를 쭉 보고 계시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네. 예전 축구 보는 게 더 재밌었냐? 네. 지금 축구 보는 게 더 재밌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그냥 너무 저한테는 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요즘에 축구를 라이브로 안 봐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네. 라이브로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 근데 이제 저는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축구를 라이브로 보는 행위 자체를 저는 사실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옛날이랑 비교하면은 OTT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네네. 타임라인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에 저 살잖아요. 원하는 대로 훑어갈 수 있으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뭐 다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강제 시청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았었잖아요. 맞아요. 몇 시 딱 되면은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거를 봐야 되는 상황. 네, 안 그럼 네, 못 보니까.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세상에 살다가 지금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이 시대에 사는 저는 과거에 그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저는 타임라인을 조절을 하면서 보거든요. 네. 그런 저조차도. 네. 근데 과연 지금의 세대 애들이 네. 이거를 90분을 보고 있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네. 전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길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 애들이 보기에. 네, 왜 이거를 네. 타임라인도 조절 못하는 걸 내가 90분이나 보고 있어야 되지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거를 강제로 시청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 내가 직관을 간다든지 이러면 그걸 볼 수가 있겠죠. 끝까지.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더 심해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축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스포츠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축구가 농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 야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유튜브에 있는 것들과 경쟁해야 되고 부곡 하와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넷플릭스에 있는 시리즈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90분을 어디다 쓸래라고 물어보면은 아마도 축구보다는 다른 데다 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쇼츠랑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만 봐도 네. 충족은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어느 날 저도 컨텐츠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축구라는 것 자체가 하이라이트를 이제 예전엔 그냥 하이라이트만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하이라이트에 하이라이트가 올라와요. 하이라이트요. 네, 네네네. 옛날에는 하이라이트라는 것만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2분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더 짧게, 더 네. 짧게. 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가 하이라이트를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리플레이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거를 2분 하이라이트 보면서도 스킵하면서 보는데 도대체 이게 90분을 그냥 볼 수가 있는 건가? 진짜 너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경쟁이 축구가 타 스포츠나 축구 안에서 경쟁도 있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컨텐츠와 경쟁을 그쵸.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맞는 말씀이시네요. 강제 시청이 없고 네. 프로 스포츠라는 거에 대한 예전에는 장려가 있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근데 지금은 장려가 없이 무한 경쟁 아닙니까? 모든 거에. 그쵸. 근데 넷플릭스와의 경쟁, 유튜브 쇼츠, 틱톡과의 경쟁에서 축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렇죠. 좀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축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라는 거는 결국엔 정통성이 강조되는 컬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쉽사리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축구를 야 우리 네 쿼터로 쪼개자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축구 팬들이 그러니까 올드 팬들은 네네. 야 그게 씨발 축구야? 이렇게 그러면 한단 축구가 말이에요. 아니죠. 그쵸? 축구가 아니게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하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치만 뭔가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뉴비들의 그 축구 시장의 네. 진입이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본 결과로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EPL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지만 평균 관람 시청하는 직관 오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조사를 해보면 40대래요. 우리구나. 그래요? 우리구나. 저희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저는 네, 뭐 네. 이제 사실은 아직 아니지만 네, 네. 저도 똑같은 그 세대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뉴비라고 하는 10대, 20대 친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저희 뇌피셜이지만 선수들이 혹사당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엔 뉴비가 안 오니까 시장이 파이가 더 이상은 커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면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경기 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갈려 나가고 그 다음에 월드컵도 더 많은 개최국을 이제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모델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 수 네. 시장에 뭔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긴 해야 되는데 뉴비는 유입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고육직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인 게 팬심의 부분, 이른바 네. 이제 팬으로서의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예전과 그러니까 강제 시청이 될 때는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팬이어야 되고 네. 이 팀이 이겨야 되고에 대한 감성과 아니면 쇼츠 같은 걸로 좀 보다가 요 팀 요새 잘하네 네. 하면 유니폼 사고 난 팬이야. 네. 뭐가 어떤 더 옳은 팬이야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유지하는 방법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뭐 이거를 아까 딱 차범명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가 옳다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말은 싫어요. 패션 팬. 전 그런 게 뭐 어디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왔다가 네. 뭐 찐팬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가 그렇죠. 처음부터 막 우리 팀 지면 울고 막 다음 날에 우울하고 그거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어떤 좋아할 계기가 있어서 유입이 네. 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좋아되는 그 깊이를 빠르게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이거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느냐, 몰입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따라줘야 될 텐데 네. 피지컬적인. 네. 근데 결국에는 90분을 강제 시청하는 네.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그렇죠. 3초짜리 뭐 네. 보고 2분짜리 보는 걸로 그거를 이제 같은 레벨로 채워 나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시간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아, 맞네. 나 저 생각해 보면은 국가대표 경기도 저 꽤 오래 안 본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해외 축구 리그는 좀 보거든요. 네. 그래도 찾아보는 편인데 저 국가대표 경기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보는 것 같고 지금 감독님 바뀌신 이후에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한 경기도 안 봤어요. 라이브로는. 안 그럴 수도 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저 초등학교 아직도 기억나요. 언제였더라? 그 국가대항전이긴 했는데 네. 아예 오피셜 경기도 아니고 평가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일전 졌을 때 저 뭐지?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랑 보다가 막 아버지도 엄청 욕하시고 나도 엄청 화나고 근데 왠지 또 아빠 앞에서 이제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냉장고 앞에 가서 냉장고 잡고 오열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치다니.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선수들이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분해서 단순히 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팬심이잖아요. 굳이 맞아요. 따지고 보자면 몰입할 수 있는 그 제가 마음. 엄청나게 네. 몰입해 있었던 거니까. 근데 지금 모든 상황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까지 몰입하는 순간들이 있나에 있어. 뭐 제가 지금 나이가 먹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넘치는 콘텐츠 안에 축구 경기에 이렇게까지 몰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옛날에는 스포츠를 국위 선양이랑 좀 연관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스타를 그냥 단순하게 셀럽이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조금 다르고 이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고고한 희생을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몸을 불사르고 이런 맞아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맞아요. 이제 스포츠 스타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이것도 자본이랑 뭐 연결이 돼 있겠지만 셀럽처럼 활동하는 연예인 같은 전 느낌이 연예인 좀 더 강하다. 네, 연예인이랑 뭐 크게 많이 차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봤을 때도 뭐 이게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축구는 아니지만 올림픽에서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노우보드 그 어린 친구가 네네네. 네, 금메달을 땄는데 네. 뭐 반포인가 어디에 자이에 그 네. 동네에 살아서 네. 거기에 플랜카드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응원을 안 하고 싶다라는 여론이 생겼다는 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예전에는 헝그리 정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감대. 그러니까 이제 서민이나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도 노력하면은 저렇게 나라를 빛내고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 우리도 열심히 살면 뭐가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영웅서사. 예. 네.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네, 근데 네, 네, 네. 지금은 스포츠도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뭔가 스포츠 스타도 뭔가 너무 셀럽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의 뭔가 그 간지러운 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긁어주는 맛이 좀 덜하지 않나. 저는 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뭐 개발 중인 나라거나 네. 아니면 아직 선진국으로 향해 가고 있던 과도기 시기에는 네. 사실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펄럭이는 태극기 펄럭이는 그 마음을 채워주는 요소가 애국심을 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이 무언가 되게 좀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네. 드디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해외의 맞아요. 알려줬구나. 선진국 이들에게 우리도 좀 티가 나게 본때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알려줬구나라는 네. 거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굳이 스포츠에게까지 균등하게 다 그냥 관심이 분배되는 거지 맞아요. 이게 그 하나에만 매달려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닌 상황이 온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 구간도 있는 것 같은 게 프로스포츠야말로 되게 재미난 게 오히려 올림픽에 나오는 네. 운동들이 되게 오래된 운동들이잖아요. 그쵸. 프로스포츠보다도. 그렇죠. 근데 거기는 룰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빠르게 바뀌는 예시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스포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룰이 바뀌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아마 그 말씀 주고 아예 조그만 거 하나 바뀌는데도 맞아요. 엄청난 큰 출혈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스포츠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스포츠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NFL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말도 안 되게 역사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NFL도 룰 하나 바꾸는데 난리 나거든요. 여기. 아, 생각해보니까 프로스포츠가 훨씬 더 보수적이구나. 룰을 바꾸는 데 있어서. 팬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쵸. 스포츠가 뭔가를 바꾼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 VAR 네. 비디오 네네네네네네. 판독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뭐 축구가 중간에 비디오 확인을 그쵸. 왜 해? 이걸 왜 해였죠? 네, 왜 해?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기억나요. 물론 네. 저는 지금도 싫어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이제 그 모르겠어요. 저는 효율보단 그 낭만이 있어야 되고 전 그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억울하긴 하지만 선수 시절에 네. 그런 걸 겪으면 억울하지만 네.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라는 말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VAR 말씀하시고 이제 야구 ABS 같은 경우에도 네. 도입 진짜 늦은 거예요. 이 기술 진짜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네. 반대가 엄청 심해가지고 이거 정말 늦게 도입된 편이기는 합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장 자본도 많이 돌고 도입하려면 제일 빠를 수 있었던 분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태권도 같은 거는 진짜 오래됐어요. 도입된 지. 펜싱 이런 거는 더 오래됐고요. 그렇잖아요. 뭐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는 거. 근데 오히려 이게 도입 자체가 늦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보수적이기도 하고 이게 팬덤이 원하는 오히려 안 원해버리니까 저 어렵긴 어렵네요. 시장의 흐름과 또. 그래서 저는 웃긴 게 뭐 추가 시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막 10분이 기본이에요. 10분 진짜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VAR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것도 사실은 광고 구조가 필요했구나. 축구는 사실은 되게 저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효율성 떨어지는 광고 시장이라 생각을 해요. 압도적이죠. 네. 광고 효율성 떨어지는 걸로 말이 안 되죠, 사실. 왜냐면 90분 중에 15분밖에 광고 타임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 근데 야구를 생각해 보세요. 농구를 생각해 보세요. 쿼터가 많이 쪼개져 있고 야구 9회고 그러면은 이게 광고 타임으로 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축구랑 비교하는 게. 근데 그렇네요. 축구는 심지어 경기장에 돌아가는 A보드밖에 광고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야구 같은 경우에는 멈춰서 뭐 투수가 와인드업을 딱 하는 그 장면을 하면은 정확하게 잡히지만 그렇죠. 축구는 사람 줌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 뭐 적혀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광고 구자를 늘려야지만 또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줘야지 사실 네. 뭐 이게 유지가 되고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누구라도 VAR을 공정함은 명분 네네네. 사실은 이런 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네요. 미식 축구가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 축구의 형태인 그렇죠.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쵸. 야구야말로 정말 대놓고 네. 아니 심지어 프로농구도 쿼터가 있어서 축구로 따지면 광고가 많은 그러니까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농구도 맨날 나와요. 광고 구조 어떻게 늘릴 거냐 이 얘기 맨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는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한 거예요. 왜냐면은 농구랑 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농구 쿼터가 많으니까 광고 들어올 수 있는 네. 구자 더 많죠. 그리고 네네. 경기장 작으니까 광고 잘 보이잖아요. 그쵸. 엄청 잘 보이죠. 잘 보이잖아요. 축구는 저 멀리서 주계 카메라 요만한 게 뭐예요? 그 A보드라는 걸 삥 둘러져가지고 하는 것도. 그쵸. 아 그리고 걔들은 뭐 위에 광고판도 있고 아래 광고판도 광고판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축구는 광고판이라는 게 너무 한계성이 짙기는 하죠. 네. 그리고 작게 보이잖아. 네. 심지어 굉장히 작게 보이니까. 뭔가 방안을 찾긴 해야 되네. 여러모로 유지되려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에서 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 시기에 다뤄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2026년도 월드컵을 지금 저희가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런 것들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저희가 어쨌든 많이 보시는 분들이 30대 분들이 저희 많으신데 축구 보다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통 강호의 약세, 신흥 국가의 상승.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국가들과도 잘하는 국가가 많이 다르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순위가 언제 이렇게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이번 월드컵에서 조금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국가들, 새로 눈여겨볼 만한 국가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새로 올라와서 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국가들보다는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이 그 몇 개국이더라? 40 몇 개국이죠? 그 늘어났어요. 48개국으로 늘어난 최초의 월드컵이거든요. 진짜 많긴 하다. 네, 원래는 32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32강이었죠. 네, 네, 원래는 그쵸, 조별예선은 네네, 맞아요. 32개국이었는데 네. 포트를 많이 늘려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월드컵에 한 번도 출전 못했던 국가들도 되게 많이 출전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것들 때문에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경기의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또 덜 재밌는 경기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제가 느꼈던. 내가 네. 들었는데 뭐 이거 뭐야? 뭐 퀴라소 뭐 모르는데 그냥 저는 처음 보는데 뭐 이런데 나와가지고 만약에 한다 뭐 이러면은 좀 보는 입장에서 뭐 그 나라 국민들 네. 자국민들은 되게 즐거워하겠지만 그쵸. 네, 그냥 재미없는 경기가 또 많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신흥 국가의 상승이라는 뭔가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좀 메이저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네. 강대국이나 어떤 선진국의 계열의 팀들만이 아니라 네. 네. 좀 뭐 국민 수가 적다든지 네. 아니면은 축구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은 나라의 네. 경우에 본선 진출해가지고 만약에 활약을 한다 쳐도 네. 그 경기를 누가 보러 갈 거냐에 네. 대한 거를 걱정하는 게시글을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2026년 월드컵 생각보다 사실 되게 우울할 수 있다. 왜냐면은 그 티켓 셀링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이 대회 운영에 있어서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흥행이 딱 보증돼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딱 보인다. 뭐 이런 팬분들의 걱정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 여기서 딱 그 포인트가 중국이라는 나라랑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티켓을 많이 늘린데 피파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중국을 어떻게든 월드컵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 참여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들 왜냐면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엔 중국은 이번에 또 못 나와서 그러니까 뭘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선 잘 안, 탈락인가요? 네, 잘 안 됐죠. 잘 안 됐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슬프다, 아까 그 수다쟁이 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가 적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다른 네. 팀들이 다 고고되더라도 중국만 올라오면 되는데 근데 중국이 날라갔어.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맞아요. 좀 상황이 조금 애매해지기는 했어요. 쉽지 않은 네. 상황이다. 이렇게 늘린 것에 대한 베네핏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번 그럼 월드컵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이슈들 몇 개만 혹시 뽑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나라가 뭐 잘한다도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걱정이 된다라는 구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플레이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든가. 저는 이제 아마도 그 메호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네네네. 그것의 마지막 이제 진짜로 메시 호날두 결국에 누가 그거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최종 스테이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호날두랑 메시가 메이저 대회를 뭐 뛸 수 있는 마지막 진짜 대회인 마지막 것 월드컵일 같거든요. 텐데, 네. 상당히 많은 선수들 진짜 좀 네. 레거시가 있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 맞아요. 끝으로 은퇴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호날두 85년생이 저랑 동갑이에요. 네, 사실상 뭐 예전부터 축구를 제가 92년생인데 제 또래부터 축구를 이렇게 봐왔던 그 향수가 있는 향수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선수들이 아마 이번을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메시랑 호날두는 되게 상징적인 선수들이잖아요. 축구 씬에서. 그쵸. 근데 이제 호날두가 월드컵을 과연 들 수 있냐가 있는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서사가 네. 거기까지 가서 영원 불멸했으면 좋겠어요. 축구 팬으로서. 왜냐면은 메시가 고트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활용 점정을 카타르에서 찍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메시가 여기까지 가버렸거든요. 네네.
호날두가 A매치에서 140 몇 골을 때려 넣어도 이 말도 안 되는 개인 기록인데 월드컵이 없어요. 상징성이. 요걸 하나 들어 올려야 어쨌든 간에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날도 형도 완성을 시켜서 둘 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이걸로 계속 사람들이 아주 동등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래서 누가 최고인지 더 이상 끊임없이 결론이 안 난 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만약에 끝나면 조금 아쉽다. 축구 팬으로서. 그렇네요.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메시 호날두에 대한 이 엄청나게 오래된 라이벌이자 슈퍼스타들. 근데 이거를 이어갈 만한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선수들이 혹시 젊은 층에서 있을까요? 신생 중에 진짜 꼽는다면 정말 어렵다. 왜냐면 뭐 홀란드도 있고 음바페도 있고 뭐 네이마르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뭔가 라민 야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이들하고 견주었을 때 과연 거기에 비빌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압도적이지는 못하다 보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캐릭터가 이렇게 대비되게끔 뭔가 진짜 하늘이 이렇게 딱 짜준 것처럼 누구는 길쭉하고 잘생겼어. 그냥 누구는 조그맣고 저기에 비해서는 잘생기진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스타일. 그리고 누구는 화려해. 누구는 심플하고 간결해. 정말 대비적으로 잘 짜여진 라이벌리가 있어야지 전 이만큼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되게 다르긴 하구나. 누구는 나이키야. 누구는 아디다스야. 그러니까 메시, 호날두를 이렇게 딱 봤었을 때는 누구는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누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렇네. 이런 완벽한 라이벌리를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을까요? 홀란드랑 음바페를 비교한다고 해도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어쨌든 가장 큰 후보는 누구로 보세요? 음바페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음바페로 갈 수밖에 없다. 팀이 갖고 있는 능력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프랑스가 강하기도 하고 음바페라는 선수는 뭐 사실상 사실 이미 18살에 월드컵을 우승한 선수인데 그렇죠. 뭐 그거는 실력적으로는 뭐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저희 아들이 10살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물어봐요. 요즘에 물어보는 이슈가 토크 주제가 두 가지인데 아빠 아이돌 그룹 중에 제일 세계 1등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죠? 인거랑 그 다음에 아빠 축구 선수 1등은 누구예요? 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메시가 1등이에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 잘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럼 아빠 찾아볼게 하고 연봉순위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연봉순위를 찾아봤더니 누가 호날두가 1등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에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가장 연봉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제거하고 나면 음바페가 연봉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프로리그 특히나 유럽이나 이런 어떤 레거시 있는 구단에서 뛰는 선수 중에는 음바페가 1등이다. 그래서 아들한테 음바페가 1등이네라고 말해줬거든요. 수치를 보고 스탯으로. 스탯도 아니죠. 연봉. 그냥 돈 순위로 그냥 얘기한 거니까.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음바페가 뭐 사실상 지금에서는 뭐 가장 실력이 출중한 선수라고 정점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날두랑 메시는 이제 이 에이징 커브가 많이 와가지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대한민국 저희 어쨌든 간에 이제 진출에 이번에 좀 어떨 것 같았어요. 조별 안에서. 뭐 저는 전망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이 어둡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축구를 이제 선수로 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경기를 또 보기도 하고 직접 많은 지도자분들한테 배워보기도 하고 뭐 지금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도자로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또래가 이제 지도자를 많이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그런 친구들하고 나눠봐도 이제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뭐 그냥 축구를 그냥 보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도
의도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전술적인 의도를. 네네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걸 처음 도입할 때 네.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쵸.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야만 한다. 네, 있어야만 한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보통, 그리고 그 보통 팬분들과 이렇게 저같이 축구 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네.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니라면은 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네. 근데 저희가 조가 지금 사실 약체 조는 아니잖아요. 우리 멕시코랑 붙지 않아요? 개최국이죠. 네, 저기 바로 위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심지어 저희가 잘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어둡게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전문가분들도 뭐 역시 동일하시군요. 생각하고 있는 거는 크게 다르진 않군요. 네. 여러모로. 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또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좋은 성적을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거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번에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저는 이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생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축구에 네. 뭐 저는 비주류니까 이런 말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네. 뭐 예를 들면은 프로 출신이고 누군가의 이제 좀 뭐 라인을 타야 되고, 직계 라인이면. 네, 그런 뭐 그리고 지도자나 이런 걸 꿈이 있다면은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조심스럽죠. 네, 저는 대한민국 그 대한축구협회라는 곳이 바뀌려면은 거기가 폭파되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못한 행정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만약에 나오면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꼴이 돼버리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 봐봐 결국엔 되잖아. 우리는 라는 게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하죠. 뭐 그게 좋다고 또 봐봐 그분들이 뭐 봐봐 됐잖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팬분들이 또 이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그냥 잘 돼야 되는 건가? 네. 그냥 어차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니 그럼 잘 돼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래도 안 바뀔 거지만 그렇게 해도 만약 이분들 이번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더라도 거두지 못하더라도 축구협회가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그래야 가능성이 이만큼은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뭐 안 되길 빌진 않지만 안 되길 빌진 않지만 안 돼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네. 왜냐면은 잘 돼버리면 저는 그건 요행이라고 생각해요. 운으로 잘 돼서 저들한테 명분을 만들어줄 바에는 정확하게 스트릭하게 뭔가 이제 준비가 잘 못했으니 안 좋은 결과를 나와서 안 좋은 결과에 맞는 대응책을 처방. 네네. 몸에 안 좋으면 몸을 고쳐야 되는 것처럼 그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지금 이 시점에 네. 저희는 월드컵을 어떤 시점으로 어떤 걸 기대하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길 원하. 근데 뭐 물론 제가 말은 그럴 순 이렇게 없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말은 네. 저도 이렇게 했지만 네. 가면 미친 듯이 응원해요. 응원하겠죠. 그쵸. 그리고 제발 잘했으면 좋겠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게 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렇게 되죠.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국가대항전이니까 또 우리나라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저절로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죄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아무 죄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제일 불쌍해요.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 구간을 좀 재밌게, 그러니까 이제 협회와 네. 전술 같은 걸 제끼고 축구를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기는 한데 네. 플레이어 위주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요 선수들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어떨까요? 라던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저랑 동갑이니까 네네네. 이번 월드컵이 맞- 좀 라스트 댄스일 수도 라고, 있으니까 네네네. 손흥민 선수의 뭔가 그 마지막
마지막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조금 몸 관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몸 관리 좀 더 잘해가지고 네. 호날두나 메시처럼 좀 더 오래 뛰어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라스트 댄스를 잘 출 수 있게끔 응원해 주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표팀의 주축이 네. 손흥민에서 이강인으로 이제 옮겨오는 네, 첫 네, 네, 네.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카타르 때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핵심이었으면 네네네.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핵심이 되는 월드컵이니까 네. 과연 이제 이강인이 핵심이 된 대표팀의 모습은 네. 얼마나 세계 레벨에서 통할까 음. 또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이야기도 너무 오랫동안 해왔었던 거라 그런데 지금 또 그냥 이렇게 쭉 리스트업 보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뛰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거의 없을 정도로 전부 해외파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약한 팀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위상이 이전 네. 선수들의 퀄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을 규합이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제 문제들이 이제 전술적인 거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잘 뭉치게 선수들끼리는 그래도 좀 소통을 하고 좀 잘 뭉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 각자가 이제 너무 세서 네. 좀 뭉치기 조금 어려울까요? 그래서 매니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하는 네. 헤드 코치 그러니까 감독 네, 네, 감독의 네.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의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2002년보다도 훨씬 월등하다고. 강력하다고.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과연 이 정도의 황금 멤버를 가진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멤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멤버들. 뭐 손흥민 선수는 이제 LA를 갔지만 직전 시즌에 유러피언 그쵸. 챔피언을 한 유로파리그 챔피언을 한 그쵸. 캡틴 그렇죠. PSG에서 활약하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네. 뭐 바이에른 미넨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 이렇게 뭔가 그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라인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팀들 말도 안 돼요, 진짜. 근데 거기에서 중위권을 이제 형성하는 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멤버거든요.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축구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근데 이러면 결국에는 선수들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가 네. 저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하나로 잘 만드는 게 네. 매니저의 역할인데 전술뿐만 아니라 팀을 잘 뭉치게 만드는 그 동기부여를 하고 네. 선수들의 뭔가 그런 거를 융합을 잘 시키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술보다 전 그게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수석 코치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전술만 맨날 파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감독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석 코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치라고 부르고 감독을 매니저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징이라는 것 자체는 네네. 결국에는 관리인데 그쵸. 융합시키고. 이른바 매니지먼트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선수들을 잘 융합시키는 방법이랑 또 결국에는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게 어렵죠. 네, 근데 지금으로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뭐 전술적인 것도 요 근래 얼마 안 됐죠.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일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외국인 맞아요. 이제 이슈가 되게 많이 됐어요. 맞아요. 자기가 다 짰다고 맞아요.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리야 나 그러면서 전혀 몰라요.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터졌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결과적으로 뭐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 뭐 그게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갑자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막 그 감독님 홍명보 지금 감독님께서 좋게 뭐 얘기하고 네, 뭐 전술 뭐 이렇게 막 미팅하고 이런 거를 막 사진에 게시하고 나는 조력자다 이런 스탠스로 다시 올리기는 했는데 뭐 원문 같은 데서 뭐 그 막 찾아가지고 리뷰하시는 것들 보니까 뭐 전술적인 이야기를 한 건 뭐 사실인 것 사실인 같더라고요. 것 그리고 같아요. 그쪽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과장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밝혔군요. 예,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코치님도
매니징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전혀 보면은. 매니징이 안 되니까 악재가 지금 더해진 꼴이 된 거죠. 그게 이게 현 주소 아닌가 싶어요. 매니징 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예.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면서 끝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가대표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모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대표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참 이런 악재들이 겹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합쳐져서 이젠 그래요. 그러니까 클럽 경기, 이른바 내가 좋아하는 해외 축구에 대한 클럽 팀이든 뭐 국내 축구의 클럽 팀이든 그러니까 클럽이 오히려 핵심이고 국가대표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예전에 비해서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심지어 뭐 이탈리아는 탈락했고 맞아요. 올라오지도 못했으니 네. 그리고 근데 그 나라도 보니까 신기하게 협회가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위에가 많이 문제가 생기면 네. 어쨌든지 간에 대중들도 팬심을 잃고 경기력은 떨어지고 우리나라랑 되게 겹쳐 보이는 구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러블이란 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국가대표 경기 대 클럽 경기 네. 어느 쪽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클럽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지 않고 전 네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쵸. 왜냐면 그쵸. 클럽은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유럽 축구에서는 사실 유럽 축구라는 것 자체가 네. 단순히 축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유럽 축구는 그렇죠, 100년 넘은 구단들이. 클럽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지역과 저 지역의 갈등에서부터 뭐 이 팀들의 경기가 더비 매치가 되고 맞아요, 더비. 그냥 네. 우리나라처럼 뭐 가까이 있으니까 이름 붙여서 뭐 더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히스토리들이 많이 쌓여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종교처럼 네. 신앙심처럼 네. 뭐 그냥 좋아하는 거지라는 수준에까지 도달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면은 클럽을 사람들은 더 많이 깊이 있게끔 좀 빠져들고 응원하는 그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혹은 또 월드컵이 끝나면 네. 지금도 애매한 이 관심도가 더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저는 요게 어렵지 않은 거라 생각을 하고 네네. 그냥 결국에는 명확하게 그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정확한 목표. 정확한 목표. 네네. 네. 근데 일본하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은 100년 플랜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들은 우리는 월드컵을 우승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100년 안에 해야 될 것들이 되게 세분화돼서 뭐 예를 들면 1년 차엔 뭘 하고 10년 차엔 뭘 하고 50년 차엔 뭘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파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팀이 지금 브라질도 꺾고 프랑스도 독일도 꺾고 네네네네. 스페인도 꺾고 하면서 지금 진짜로 일본이 뭐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 뭐 당연히 퍼센테이지적으로는 낮지만 그런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웸블리라는 그 잉글랜드 축구 성지에서도 일본이 이제 잉글랜드를 꺾었기 때문에 아시아 팀한테 거의 처음 졌나 그럴 거예요. 웸블리라는 곳에서. 그냥 그 정도로 일본은 어떠한 걸 가지고 그들의 컬처, 그 장인 정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문화가 있죠, 실제로. 축구에도 되게 녹아들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특성상 트렌드를 빠르게 쫓고 빠르게 휘발되고 이런 게 저는 여기에도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확한 목표, 명확한 골을 설정을 하고 거기를 가기 위한 세분화된 플랜을 실천만 하면은 저기서 바로 옆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늘 뭔가 고육직책이나 뭔가 그냥 그 트렌드나 그 흐름에 맞게끔 뭔가 되게 그렇게 좀 짧은 시선으로 뭔가 이 산업을 대하는 게 이 컬처를 대하는 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하긴 그래서 지금 홍명보 감독을 처음에는 뽑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가대표팀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모든 게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뭐 애초에 뭐 이번에 WBC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뭐 JTBC가 판권 다 사가고 딴 데선 보지도 못하고 월드컵은 근데 이제 최근에 극적으로 KBS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공중파에서도 여러분들이 월드컵을 볼 수는 있게 뭐 JTBC도 종편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정말 코앞이잖아요. 네. 응원을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사랑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이기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애착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기 위해 네. 오늘 좀 방송을 다뤄봤습니다. 네. 어쨌든 리우님 저희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로 많이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더 가벼운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네. 했는데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그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좀 엿보고 있었거든요. 뭘 잘하나 그 얘기를 네네네.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그 모르겠네요. 그 잘한다고 얘기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정말 어렵네요. 참 어쨌든 대한민국 화이팅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응원이 네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더 응원해야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뭐 기적을 좀 일으켜야 되고 네. 그리고 저희도 저희대로 팬심을 좀 끌어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피곤할 때 콧노래 부르면 조금 흥분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노력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국가대표팀 선수들 뛰고 있는 리그 경기들도 좀 보고 네. 좀 예열 과정을 좀 겪는 거죠. 네. 이 선수들 응원하면서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게 그 백승호 선수가 지금 버밍엄에서 네, 뛰고 있지 버밍엄. 않나요? 맞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번에 진짜 어느 정도의 황금기라는 게 백승호 선수가 버밍엄에서 뛰는 게 와 대한민국에도 프리미어 뛰는 버밍엄이라는 어마무시한 팀에 뛰는 선수가 있어 정도로 터져야 되는데 백승호 선수의 팀이 압도적이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어마무시해요. 이번 라인업이 대박 아니에요 진짜? 미넨 뛰는 선수가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울버햄튼 뛰는 선수들 심지어 마인츠 독일 리그에만도 구단 다르게 뛰어난 선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뭐 해외파라고 하면은 대표팀이 소집되는 게 당연했었는데 그쵸, 되게 당연했던 건데 이제는 해외파 중에서도 못 오는 선수들도 많죠. 많거든요. 그쵸, 네. 많죠. 네, 그 정도의 위상이 됐어요. 대한민국 그 선수들 레벨도. 맞아요.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나대로 국가대표팀 경기를 너무 많이 안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철저하게 라이브로 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조금 더 사실 오늘 원래 리브님 와서 저희 앞에 이야기 네. 잠깐 나눌 때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들도 네, 나누고 개인으로서 즐기는 우리 문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잠깐 기업화된 거 얘기하고 월드컵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진지해질 이게 수밖에 없고 좀 약간 문화나 컬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네. 뭔가 이게 산업이랑 좀 연결된 걸로 이야기가 좀 진지하게 많이 간 것 진지하게 같아요. 많이 간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대로 어쨌든 간에 이런 네. 진지하게 얘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진지한 얘기 나눌 기회도 또 많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축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네. 나눠서 프리미어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 1시간이 너무 작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네. 나오셔서 오늘 못 다룬 완전 개인적이고 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에 거 재밌게 있어서의 할 수 축구 있거든요. 얘기, 유니폼 얘기도 좋고 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누면 어떨까? 네. 내가 아쉬운 거, 내가 싫은 거, 좋은 거. 네, 좀 다시 한번 자리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은 네, 너무 네, 감사할 꼭 것 나오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즈는 어쨌든 저희 채널 나와주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비교할 채널은 아니죠. 너무 네. 거대 채널이었어. 아니요. 이제 네. 리브님 채널 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좋고 저희 네. 구독자님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부곡 하와이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축구에 관련된 좀 이슈에 관련된 저 원래 이런 네네네네. 얘기 안 하거든요. 최근 제 이슈. 그쵸. 채널에서는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어서 네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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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수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축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 그래도 조금 애착이 조금 더 생기는 하루였나 좀 어떠신가요? 안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제가 요즘에 웹툰 중에 네. 펜홀더라고
펜홀더? 네, 네네. 펜홀더라고 탁구 만화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엄청 감동한 어떤 장면들이 많은데 웹툰 안에서. 네, 거기서 나온 그 대사 중에 좀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는 승리를 위해서 탁구를 치는구나. 그렇다면 넌 아직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오, 멋있다. 정답이다. 탁구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탁구를 치는 거지. 소름 돋았어요. 오. 저도 근데 그 장면 보고 엄청 소름 돋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얘기 나눈 지점에서 네. 사실은 우리가 축구를 혹은 어떤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되게 같이 선수들과 호흡하고 이 팀이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잘 해나갈 때는 같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나 혼자 즐기면 사실 덜 재밌겠지만 친구랑 같이 본다던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한다던가 부모님과 함께 한다던가 자식들과 함께 한다던가 이게 사실은 문화라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한 게 아직은 좀 우리나라는 자리 잡힌 게 조금 그래도 어쨌든 문화적으로 좀 짧아서 그게 아무래도 약점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요게 사실은 어떤 뭐 한국의 어떤 특성이긴 한데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자꾸 리브님처럼 생기고 그러면은 와닿지 않겠나라는 좀 희망을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 마무리하면서 저도 그러면 멋진 말 하나 제가 여기서 한번 네. 얘기한 적인데 저도 멋진 축구에서 네. 나왔던 얘기 하나 뭐 축구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네. 있겠네요.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 조재진 씨가 네. 이제 청바지 광고였나요? 그 광고에서 광고 카피였죠. 나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야 리듬을 타는 거야. 얘기했었던 그때 이제 베스트 댓글이 리듬 타지 말고 축구를 하라고 얘기했던 거 있는데 요거 마지막 말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이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